걷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인체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꾸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가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걷기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걷기가 만들어내는 건강의 과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걷기가 몸에 좋은 과학적 이유. 첫 번째,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생리학적 원리. 걷기는 심장 박동수와 혈액순환 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대표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액을 강하게 밀어 올리고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깊고 안정적인 수축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반복된 자극을 통해 점차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서도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30에서 40%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정기적인 병원 치료나 약물 복용 효과와 비교해도 절대로 작지 않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걷기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벽이 더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탄력 있는 혈관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혈액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여 심장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걷기는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 순환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과학적 근거. 걷는 동안 우리 뇌에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다리 근육의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뇌세포는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영역은 산소 공급이 늘어날수록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실제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노년층에서 해마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기억력과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생화학적 변화는 걷기가 우울감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걷기는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규칙적인 보행은 리듬감 있는 자극을 만들어 뇌의 안정화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덕분에 걷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지방 대사 효율을 높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대사학적 요인. 걷기는 체지방을 가장 안정적으로 연소시키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저강도에서 중강도 사이의 걷기 강도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운동 생리학에서 다루는 지방 산화 구간과 일치하는데 걷기 속도는 이 구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꾸준히 걷기만 해도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걷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초대사량 증가 효과입니다.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군이며 지속적으로 보행을 반복하면 근섬유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체질로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걷기는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사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걷기는 무릎과 발목 같은 하중 관절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운동 자극을 줍니다. 달리기나 점프 운동과 달리 충격량이 적어 부상 위험이 낮으며 나이, 체력, 운동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을 경우 코어, 둔근, 햄스트링, 종아리까지 전신 근육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이 균형 잡힌 근육의 활성은 체형을 교정하고 허리나 골반 주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근골격계 효율이 향상되어 일상 동작에서도 피로가 줄고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2장,
올바른 걷기 방법,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보행법. 첫 번째, 발의 착지 메커니즘. 효율적인 걷기의 기본은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착지는 힐 스트라이크, 롤링, 토 오프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발 뒤꿈치가 부드럽게 닿으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 전체로 체중이 고르게 이동하며 이 과정이 충격 흡수와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종아리와 둔근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세 단계는 걷기 효율을 높이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앞꿈치나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닿는 보행을 지속하면 발목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누적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 정렬. 좋은 걷기 자세는 척추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귀, 어깨, 엉덩이, 발목이 하나의 수직선상에 놓이도록 자세를 세워줍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고 폐가 압박되어 호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시선을 정면 5에서 10m 앞에 두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펴져 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이 자세는 장시간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균형적인 자세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려주어 상체 움직임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세 번째, 팔의 스윙을 활용한 보폭과 속도 증가. 팔과 다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보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팔을 90도 정도로 굽힌 채 자연스럽게 전으로 흔들어주면 상체 회전이 발생하고 이 회전력이 보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과학적으로 팔 스윙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동일한 거리라도 더 적은 에너지로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팔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하체 근육의 피로가 더 빨리 누적되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팔 스윙은 어깨와 승모근의 긴장을 높이므로 팔은 부드러운 원을 그리듯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보폭과 속도의 과학적 기준. 효과적인 걷기 강도는 약간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속도라는 중강도 운동 구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속 5.5에서 6.5km에 해당하지만 개인 차이를 고려하면 주관적 운동 강도 12에서 13 정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폭은 너무 넓게 가져가면 골반 회전이 과도해지고 허리 부담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보폭이 지나치게 좁으면 추진력이 약해져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안정된 보폭을 유지하면서 리듬감 있는 걸음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앱을 이용하면 자신의 최적 보폭과 속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어 근육을 활용한 안정성 향상. 걷는 동안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면 척추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골반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코어 활성은 둔근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며 이는 걷기의 운동 효율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코어가 무너지면 걸음이 흔들리고 하체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 피로가 빨리 누적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코어 활성은 걷기 효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가장 이상적인 코어 사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속시간과 빈도 설정. 세계보건기구는 주당 150에서 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하루 30분, 주 5회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30분을 채우기 어렵다면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2, 3일마다 5분씩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는 누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장, 걷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전 팁. 첫 번째, 인터벌 걷기를 활용한 운동 효과 상승. 인터벌 걷기는 빠른 걷기와 보통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분 빠르게 걷고 1에서 2분 보통 속도로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지방 연소 속도를 높여 일반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20에서 3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루함을 줄여 운동 지속성을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운동 강도 변화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운동을 더 오래, 더 즐겁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걷기를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 걷기의 가장 큰 강점은 접근성이지만 꾸준함이 없다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그 시간에 맞추어 활성화됩니다. 즐겨 듣는 음악이나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걷기와 연결하면 운동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스마트워치나 앱으로 걸음수를 기록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루틴이 되는 순간 운동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세 번째,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기준. 걷기 운동에서 신발은 발과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너무 두꺼운 쿠션은 오히려 발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얇은 신발은 충격 흡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쿠션과 뒤꿈치 지지력이 있는 워킹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발볼이 너무 좁은 신발은 장시간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므로 자신의 발 형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은 평균적으로 500에서 800km 정도 걸으면 쿠셔닝이 감소하므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라 인체의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대사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10분이라도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걷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